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 일정이 4월 6일로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의 수치를 보이며 현재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요. 빠르면 오늘 교육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3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가 집회 금지 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시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최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마포갑 선거구에선 전 현직 의원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노웅래, 강승규 후보의 출마의 변과 대표 공약을 직접 들어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랑갑과 강동갑 선거구에선 공통 분모를 가진 후보 간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는 4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로구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이 주말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소식 정리해 주실까요? 네, 30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 수는 426명이고 완치자는 92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네. 주말 동안 54명이 늘었고 대부분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집단 감염 확진자입니다.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출신 국적을 떠나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합니다. 네, 또 구로구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죠.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구로구는 관련자 33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최소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확진자 대부분은 교회 직원이나 직원 가족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실시해 다행히 대형 집단 감염까지는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6,000명 정도의 대형 교회라 자칫 수도권 최대의 집단 감염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집회 모임의 자제가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나 구로구의 연세중앙교회 등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수백 명의 인원들은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예배를 주도한 교회 관계자부터 참석자까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주 여행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의 미국 유학생 모녀를 두둔해 논란을 일으킨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제주도민과 국민, 강남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유입이 많은 강남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7일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추진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마포갑 선거구는 부동층이 많아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이곳에선 4선에 도전하는 노웅래 의원과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강승규 전 의원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총선 상황실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두 후보를 차례로 연결해 주요 공약 등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후보입니다. 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되셨고 이제 본선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선 왜 본인이 마포갑의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포는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강북의 강남이니 마영성 시대의 으뜸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포가 뜨고 있습니다. 마포의 변화 발전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마포는 일 잘하는 일꾼 그리고 마포를 잘하는 일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마포를 잘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포의 변화를 일궈온 사람으로서 마포의 변화 발전
그동안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이제 선거일까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선거운동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 지역 민심은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게 코로나 때문에 일상은 불편하고 경제는 많이 어렵다고 국민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좀 국민 불안하지 않게 국민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라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줘야 된다 하는 게 제일 절실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희망 이제 공약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이 삼선 의원으로 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또 어떤 대표 공약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한강변에 914억을 들여서 한류 K-팝 공연장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강북의 대표적인 예술의 전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리고 우리 공덕동 로타리에 우리 청년 창업 혁신타운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 창업의 메카로서 국내 최고의 규모로서 1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만리제역 신설이 최대 화두죠. 이 올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데 경제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오면 후보님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신안산서 만리제역 이거는 지금 예산을 잡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서 이 만리제역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리고 타당하다 하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만리제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입니다. 여기는 마포, 용산, 중구가 접합지역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지금 아파트 단지가 지금 중구에도 그리고 마포에도 생기고 있고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신설역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있던 그 서울역 고가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통의 동맥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안산선 만리지역이 꼭 만들어져야 되고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으로 이 지역 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가 많이 실종되고 국회는 올스톱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정치 혁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 이거 도입해서 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비를 깎는 이러한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마포는 이 변화 발전 이게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변화와 발전을 일궈놓은 이 노웅래가 이 확실하게 마포의 변화 발굴을 완성해낼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갑의 더불어민주당 고맙습니다. 노웅래 후보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마포갑 선거구 후보자 연결해 각종 공약 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래통합당 강승규 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승규 후보입니다. 네, 총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꼭 후보님이 네. 마포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3년간의 포퓰리즘적 폭정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또 70년 기적의 역사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민생,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강승규가 적임자입니다. 또 마포는 40년 노치 가문의 세습 구태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 나루터로 상징되던 우리의 훌륭한 개방의 플랫폼이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일으키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포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강 반장이 반드시 이 미래 플랫폼을 만드는 마포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과 지역의 근본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열심히 유권자분들을 그렇습니다. 또 만나고 계실 텐데요. 이 지역 민심, 현장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유권자들,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보수 우파의 분열로 좌파 폭정의 어떤 숙주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따가운 눈총을 보내주셨고 또 질책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정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보수파의 통합을 강력히 요구했고 저희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혁신을 통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많은 유권자들이 속삭입니다. 이번 선거 꼭 이겨달라, 제발 이겨달라. 만약에 못 이기면 이적행위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주역이 된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포 유권자들, 국민들이 지금의 이번 총선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해야 되고 이를 하기 위한 분노의 표심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네, 공약 준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공약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18대 국회의원 때 경의선 숲길을 지하화한 경의선 숲길 위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공원이 많은 마포 주민 또 이 지역 주변 분들이 이용하는 아주 시민 공원이 되었습니다. 네. 환경이 개선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마포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경의선 숲길 주변부에 또 역세권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융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마포가 서울의 중심부로 다시 떠오른 만큼 단순한 주거타운이 아니고 비즈니스, 주거, 문화, 환경 등이 어울린 서울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는데 이 강 반장이 다시 한번 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공통 질문입니다. 만리지역 신설과 관련해 올해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올 경우 후보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18대 국회의원 당시 만리지역을 정부가 일일 이용 인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사를 신설하는 데 제외했을 때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많은 지하철역 중에서, 전철역 중에서 일일 이용 인구가 1만 명이 모자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기계적 통계로서 지하철역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타당성은 적절치 않다. 특히 만리지역은 서울, 그러니까 마포만이 아니라 중구, 용산 등 지하철 교통의 사각지대에 아주 삼각지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어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단순한 생활 SOC를 넘어서 복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면 더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기계적 어떤 수치가 아닌 주변의 어떤 교통 여건, 생활 여건, 경제 활동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역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으로 이 지역 주민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정체된 마포의 발전에 심장의 고동을 다시 뛰게 하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강승규를 지지해 주시면 그 동력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마포의 심장을 다시 콩닥콩닥 뛰게 다시 제가 또 뛰겠습니다. 우리 마포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인 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 차례로 연결해봤습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 간 대결과 6번째 리턴 매치 등 흥미로운 대진이 줄을 잇는데요. 공통 분모를 가진 여성 후보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선거구를 앵커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중랑갑 선거구에선 20대 국회 현역으로 활동한 두 여성 후보가 맞붙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영교 재선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중점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인지도와 전문성에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인원 중에 서울에서 1위와 2위 득표율차가 1등이었습니다. 저는 득표율 최고 그리고 1 최고로 잘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삼화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민생당을 탈당하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역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동시에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도, 일자리도, 위기 관리 능력도 모두 무능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암흑 같은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강동갑 선거구 역시 여야 여성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민주당에선 현역 국회의원이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진 후보는 고덕동 일대 업무단지 안착과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 통합당에선 법무법인 한별의 이수희 변호사가 전략공천을 통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고덕 강일지구 일대 교통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사업에 새로운 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랑갑에선 국회의원 출신 간, 강동갑에선 변호사 출신 간, 공통 분모를 가진 여성 후보들의 경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4.15 총선 강남벨트의 주요 승부처 가운데 하나죠. 개포동과 일원동, 수서, 세곡동의 강남을 선거구입니다. 3선을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종로에서 3선을 지내고 한강을 넘어 다시 금배지에 도전하는 박진 전 의원의 대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한 번 더 강남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무산됐던 유래 과천선 사업을 국가시행 사업으로 확정시킨 저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대모산 터널 지하 고속도로화, 세곡 지역 중학교 설립, 수영장과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이어나간다는 목표입니다. 강남의 완성을 위한 5대 비전으로 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교육특구 완성, 재산권 보호와 4차 산업, 청년 주거 복지 일자리 메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강남을 해서 다시 당선이 된다면 강남을이 배출한 3선 의원이 되는데요. 그만큼 또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 중량감과 힘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로의 아들이 한강을 넘어 강남을 선거구에서 다시 금배지에 도전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실패를 꼬집으며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상징인 강남과 강남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현안 파악에 주력하면서 부동산과 세금, 교통과 교육, 보육 문제 해결을 통해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며 강남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강남 지역이 앞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힘이 있는 4선 의원이 돼서 팔 걷어붙이고 이 지역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각오입니다. 민생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과 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김광종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비과세와 서민 대출이자 제로금리, 공공임대 입주 시 감정가 분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갑자기 선거만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실제 살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삼선과 사선에 도전하는 거대 정당 후보들의 각축전 속에 강남을 선거구가 강남벨트의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효식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패배한 후보는 깨끗이 승복한 후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로구 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였던 강효식 후보는 김용태 후보가 전략 공천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급식재료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전주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 협약을 맺고 친환경 급식 재료를 제공받아 왔지만 코로나19로 이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감자와 양파, 호박 등 5개 품목이 담겨있는 친환경 농산물 세트를 10,000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로 주문한 뒤 계좌 입금하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부담합니다. 강남구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 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남구는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게임시설 제공업과 노래 연습장, 체육시설업과 클럽을 포함해 896곳으로 시설당 하루 10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햇살 머금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의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 봄에 다다랐는데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시간은 여전히 겨울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번 주가 봄꽃 개화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눈 속에 또 마음 속에 짧게 지나가는 봄의 순간을 가득 담으시며 여유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